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젠의 재정학 112페이지 펼쳐주시면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제 배출 요금과 총액 제한, 그래서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12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요, 바트가 생산 각 단위에 대한 세금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생산량으로 갈 수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바트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잖아요. 그럼 그 바트한테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게 바로 피구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텍스를 오염을 배출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텍스를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생산량 Q는 줄일 수 있어. 근데 Q는 줄이는데 물론 Q를 줄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염물질도 덩달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염물질도 물질에 대한 배출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았어, 생산량은 줄이면서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감소시키는 건 알겠는데, 야, 오염물질을 야기하는 애가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걔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더 줄일 만한 인센티브는 발생시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공부해 하다 보니까 얘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뭔가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러한 유인에 대해서는 별로 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한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좀 뭔가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없을까? 이렇게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할 만한 인센티브를 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줄일 만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게 되는데 요거를 같이 고려하는 방법이 없을까? 예, 그 방법이 뭐냐면 거기요. 다음 줄에 가보시면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아니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 같은 메커니즘처럼 보이긴 하지만 생산량에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생산량이 아닌 배출량이요. 오염 배출량에 세금 때리는 거예요. 오염 배출량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사실 뭐 비슷한 메커니즘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요, 피구세를 때리는 건 맞는데 오염 배출량을 거기다 세금을 때리니까 자기가 이제 오염 배출량을 줄일지 아니면 세금을 낼지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에미션 피 해서 배출 요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출 요금.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접근하는 그래프에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오염 감소 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다 조금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프 자체가 수직축하고 수평축 내용을 한번 볼게요. 쭉 나와 있는데, 자, 수평축이 뭐야? 오염 감소량이야. 감소량. 그래서 위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오염 감소 시장이에요. 그냥 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량이 아니라 오염 감소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달러로 해가지고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MC 곡선은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입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지널 베네핏인데 소셜 측면에서 베네핏이다 해가지고 마지널 소셜 베네핏,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설명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13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수평축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 감소 수준이 수평축에 나와 있는 거다라는 거에 잘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MSB 곡선은, 자, 이거요. MSB 곡선은, 자, 뭡니까? 라고 하면은 바트가 오염물질 한 단위 이게 감소량이에요. 감소량. 오염물질을 한 단위 감소시킴에 따라서
자신에게 얻어지는 베네핏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감소시키니까 자기가 얻게 되는 건데 사회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사한테 돌아가는 사회적 한계 편익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트가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때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계 편익. 근데 누구한테 간다? 그쵸. 리사한테 편익이 간다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의 증가인데 편익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편익은 누구한테 간다? 그쵸. 리사가 이제 낚시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걔가 혜택을 갑니다. 물론 이거는 리사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두 번째 줄 잘 보시고요. 얘 왜 우아양합니까? 라고 하면 오염물질을 줄일 때마다 거기서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리사에게 들어가는 손실이 체증한다. 뭐 그런 식으로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MC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이 MC 곡선은요. 자, MC 곡선은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오염물질 한 단위를 줄임에 따라서 이게 오염물질을 줄이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한 단위 줄이게 됨에 따라서 바트가 지불해야 되는 한계 비용. 그래서 요거는 똑같습니다. 오염물질을 감소시킴에 따라서 감소시킬 때 물론 한 단위 감소시키는 거예요. 마지널이니까 네, 너무 좀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감소시킬 때 자, 바트가 발생하게 되는 뭐 한계 비용이라고 할게요. 한계 비용의 크기인데 이게 비용이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바트가 오염물질을 줄이는 비용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생산량의 감소로부터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집어넣을 때 깨끗한 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염물질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방법이 생산량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깨끗한 물을 투입으로 시키는 거죠. 깨끗한 물을 인풋을 투입해 버리게 되면 아웃풋도 상대적으로 깨끗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됐죠? 네, 거기 잘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또 거기에 오염 물질을 통제하는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새로운 오염 저감 장치를 정화시설이라 할까요? 설비를 마련하게 되면 설치하게 됐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염물질을 저감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한 단위 사회 전체적인 편익과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달러 볼게요. 자, 만약에 코즈와 같은 협상이 일어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트는 오염물질을 줄일 요인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오염물질을 배출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오염 저감을 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초기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경우, 규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오염물질을 더 많이, 그러니까 저감을 안 하니까 최대한 다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줄 보시요. 자, 거기 보시면 효율적인 결과는 오염물질 감소로 인한 바트의 한계 비용이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발생하는 바트의 한계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리사의 편익과 같아질 때이다 라는 거. 그게 2스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점이죠. 2스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왼쪽에서는 점점점점점 보시면은 자, 이 제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한계 편익과 비용을 보는데 편익은 이렇게 커요. 근데 비용은 어떻게 돼?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원리에 따라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게 되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게 훨씬 더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라고 할게요.
이 원이라고 합시다. 이 원에서는 자, 오염물질을 너무 많이 저감한 거야.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바트가 발생하는 한 단위의 비용이 이만큼인데, 예, 거기서 얻게 되는 색깔 이걸로 해야겠네요. 편익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편익과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오염물질을 저감을 줄이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타점이 갈 때가 우리가 최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알았어. 이 스타가 최적이라는 건 알았는데 야, 그거 어떤 방식으로 여기를 도달해야 될까?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용하는 게 배출요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네, 배출요금이에요. 배출요금. 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요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세금은 우리가 피국세는 생산량 단위의 세금을 때리는데 얘는 오염물질 단위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질 단위에 네, 세금을 때린다. 이거에 부과한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림 5-7 앞에 그림 나와 있네요. 앞에 그림. 요거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돼 있고 수평축이 오염 감소량이에요. 오염 감소량, 저감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상향 하는 것은 한계비용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거 사회적인 한계 편익입니다. 그래서 뭐 MSB 이렇게 있죠. MSB 이거 앞에 봤던 거 그대로인데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14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바트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지 않는다니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니까 오염물질 배출을 그냥 최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다시 여기 초기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트 입장에서 그냥 다 최대로 배출합니다. 자, 정부가 오염물질 한 단위당 F스타만큼의 배출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F스타가 뭐예요? F스타가 요거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만큼을 쭉 예, F스타만큼의 요금을 부과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뒤로 가보시면 자, 얘는 이제 효율적인 수준에 맞춰서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효율적인 수준에 맞춰서 여기에 딱 맞춰서 배출 요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수준에서의 높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F스타는 자, 어느 수준이다? 효율적인 2스타 생산량에서 오염 배출 저감량에서 이거에서의 네, 높이가 어떻게 돼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얘는 효율적인 수준 2스타에서 오염 감소의 사회적 한계 편익, 오염 감소의 뭐랑 같다? 사회적인 한계 편익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에서 봤을 때 사회적 한계 편익과 높이가 똑같은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바트한테 어떻게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달랑 첫 번째 줄 보세요. 바트는 배출 감소 한 단위당 오염물질, 이거는 바트가 오염물질 한 단위를 줄일 때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염물질을 한 단위 저감하는데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한 단위 줄이려고 하면 이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고민합니다. 자, 지금 만약에 오염물질 수준이 여기 초기점에서 이렇게 있으면 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자, 만약에 내가 오염물질을 한 단위 줄이게 되면 비용을 어떻게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오염물질 한 단위 줄이는데 비용이 이만큼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염물질을 한 단위 줄일 때 비용과 에이 됐어 오염물질 줄이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계속 배출하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을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비용을 내가 아이고 색깔이 비슷하네요. 이만큼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자 그러면 고민을 하겠지. 야 너 오염물질 줄일래 아니면 벌금 낼래? 내가 오염물질 줄이는 데는 2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데 벌금은 100만 원 내래.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그냥 100만 원 내는 것보다 오염물질 줄이는 게 감축하고 벌금 안 내는 게 이득이잖아요.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정부가 이만큼의 요금을 내래. 너 이거 요금 낼래? 아니면 오염물질 줄일래?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버스 전용 차로로 가게 되면 만약에 이제 벌금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되게 급한 사람이야. 그러면 너 그냥 막히는 길에서 가만히 있을래?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이왕이면 아닌데 만약에 비상 상황이라 합시다. 그래가지고 빨리 무슨 환자를 어떻게 이송한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오염물질을 그러니까 환자를 이송할 때 거기 막 시간이 걸리면 위급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면서 벌금을 내더라도 그냥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런 거랑 비슷해. 너 오염물질 직접 줄일 거야? 아니면 그냥 네가 직접 그냥 벌금 낼래 하면 이때는 당연히 오염물질 줄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배출 요금이 부과되면 그가 지불해야 될 세금은 두 번째 줄 보시면 그가 오염물질을 한 단위 감소시킬 때 이것만큼 이제 줄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줄이게 되면 자, 여기 이 제로라고 할게요. 이 제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 이 제로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는 이 제로에서는 자기가 오염물질을 한 단위 줄이면 오염물질을 한 단위 저감시 비용이 발생한다니까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이만큼이에요. 한계 비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근데 오염물질 한 단위 저감시 기회비용 입장에서 내가 벌금을 줄이는 거야. 벌금을 안 내도 돼요. 감소하게 된다고. 감소의 크기랑 비교해 봤더니 오염물질 저감시 내가 생산비용이라 할게요. 그냥 오염물질 저감할 때 저감비용이라 할게요. 저감비용은 벌금을 이제 내가 냈을 때 벌금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벌금 감소로 인한 편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 자체가 벌금 안 내도 되네 하니까 말은 요금인데 편익 느낌이야. 편익이 더 크단 말이야. 비용보다. 그러니까 내가 오염물질 차라리 줄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오염물질을 줄임으로써 한 단위당 세금을 절약하는 액수가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게 되면은 당연히 밭트는 오염물질을 줄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염물질 저감 비용이 거기 보시면은 얘가 MC고요. 벌금 비용이 이렇게 했는데 벌금 비용이 얼마 했을 때 이게 더 크게 되면 내가 벌금 내는 것보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이게 저감 비용입니다. 줄이는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되니까 오염물질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염물질을 줄인다? 오염물질을 감소한다? 라면 이게 감소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점은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니?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반대지. 너 오염물질 한 단위 줄일래 했더니 한 단위 줄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줄이는데 비용은 이제 요금을 그냥 내면 이만큼인데 내가 오염물질을 만약에 한 단위 줄이는데 되게 힘든 거야. 이때는 이만큼의 비용이 든다니까 야 됐어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원리 어떤 선택할 때 두 개가 있으면 그게 이제 기회비용의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너 벌금 내고 말래? 아니면 네가 직접 감축할래? 근데 감축하기가 너무 힘들어. 됐어 나 벌금 내고 감축 안 할래?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러 한번 보시죠. 자, 이 예는 정부가 오염 요금으로 원하는 양의 오염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 물질을 이렇게 저감을 좀 줄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자가 한 사람 이상일 때는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결과인데 한 사람 이상일 때는 훨씬 더 이득이 발생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공장마다 어떤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한번 잘 봐보세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 두 기업인데 능력이 다른 두 기업이 있어요. 오염자들이 거기 보시면 오염 감소량인데 저는 하나의 그림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오염 감소량이에요. 오염 감소량. 그래서 배출량 해서 뭐 2라고 쓸까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달러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B라는 바트가 있고요. H가 누구야? 호머네요. 네, 둘이 비용이 달라요. 그래서 바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 바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호머는 여기 보시면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먹혀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MC 호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딱 봐도 뭐야? 밑에서 주어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저감하는 양을 줄였을 때 바트는 비용이 좀 낮은데 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거기 다시 볼게요. 자, 이 예는 정부가 오염 요금을 원하는 양의 오염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물론 정부에게 바트에게 오염 수준을 이 스타만큼 앞에서 부과할 것을 줄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한 사람 이상일 때 배출 요금 쪽이 훨씬 더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볼게요. 바트 외에도 호머라는 사람이 리사가 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오염을 유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머가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는 바트보다 비용이 더 높아요. MC가 더 위에 있다는 거 뭐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림 살펴봤습니다. 최초에 각자가 단위당 90단위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정부는 두 사람이 합해서 100만큼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오염물질을 지금 얼마나 배출하고 있냐면 자, 거기 처음에 90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을 바트도 90, 호머도 90 이러고 있었는데 총 180의 오염물질이 저감하는 양이 오염물질 배출량이 180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정부가 어떻게 줄이려고 하냐면 야, 효율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야, 100 정도로 해야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90, 두 사람이 똑같이 90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90, 90에서 100으로 해야 되니까 50, 50이 바람직할까?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50이라고 할게요. 야, 너네들 말이야. 이거 오염물질 저감량을 50과 50으로 해서 총 환경 오염을 시키는 배출량을 100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부가 생각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90, 90이 50, 50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트 같은 경우에는 한개 비용이 어떻게 돼?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일을 똑같이 할당하는 게 맞아. 근데 팀이 공동으로 같이 만약에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조별과제 그런 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교수님이 자, 똑같이 점수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아니, 바트가 지금 난 내일 다 끝냈으니까 난 띵까띵까 놀래 이 상황이 아니야. 왜냐면 저기 나와 있는 홈즈 때문에 자기의 조별과제 점수가 망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치. 바트가 야야 너 다 못했어? 내가 네 일도 좀 할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팀이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얘가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얘가 요 파랑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바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이렇게 든단 말이야. 이렇게 더 싸게 먹힌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저감하는데 바트가 홈즈랑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먹히게 되는 거야. 그럼 역할 분담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바트, 네가 좀 오염물질 좀 더 많이 줄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바트가 오염물질 저감량을 늘리게 되는 것이고 홈즈가 오염물질 저감량을 좀 줄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홈즈 너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을 오염물질 저감량을 너는 조금 줄여. 바트 너는 좀 늘려.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봐볼게요. 115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정부가 각자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은 50, 50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최적이 아니라니까 50, 50으로 둘이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최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각자 그러니까 40단위씩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지금 오염물질 배출량을 50, 50에 맞춰가지고 40, 40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여기 높이가 똑같아지는 점까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오염물질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상으로 할게요. 둘이 합쳐가지고 무조건 요 100개만 충족하면 돼.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0만큼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지금 오염물질 감소량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은 40만큼 줄이는 거네. 180만큼 줄이는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90, 90인데 요거를 100으로 만드는 거니까 지금 80만큼 줄이는 거예요. 죄송해요. 요게 80만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80만큼 줄이는 게. 그래서 앞에서 있는 것처럼 40, 40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뭐 메커니즘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문제가 오염물질 전체 오염 배출량을 현재 180인데 100으로 줄이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합쳐가지고 80만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40, 40만큼으로 지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염물질 배출량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 50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90, 90에서 이렇게 배출량을 50만큼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줄여야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115페이지 거기 한번 가보세요. 자, 얼마의 fee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과했어요. 이게 뭐 거기 책에서는 50달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50이라는 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바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75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75.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40으로 해야겠죠. 40. 40, 40이 아니라 합쳐서 거기 보시면은 요거 맞추는 거니까 75랑 25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100만큼 이렇게 줄이는 거야. 그래서 오염물질을 아이고 이거 50 맞네요. 죄송해요. 헷갈려서. 네, 여기 50, 50 맞죠? 오염물질을 얼만큼 저감하는 양은 지금 180에서 총 80으로 줄려고 하는 거니까 100만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자,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50, 50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정한 요 높이. 그러니까 바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75에서 올려다 보면은 요거 높이가 MC B죠. 예, 그래서 MC 요 B와 일단 여기요. 얘가 25잖아요. 25에서 올려다 봤을 때의 요 높이가 똑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MC H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바트의 최적 생산량, 최적 저감량, 홈즈의 최적 저감량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가보시면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각각 그래서 50단위를 줄여가지고 40, 40 배출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이 똑같이 50, 50 줄이는 게 아니라 25, 75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에 보시면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지금 다르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비용이 다른 경우에는 능력이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한테는 많이 할당하고요. 그리고 좀 약간 시설이 좀 올드한 거야. 홈즈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줄이고 정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야 너는 좀 줄여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요. 거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배출 요금 방식이 왜 비용 효율적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한 가지 색깔로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한 가지 그림에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오염물질이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F 프라이 스타 이렇게 부과를 했고요. 자, 위에 그림에서 왼쪽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위에 그림에서 오른쪽 먼저 봅시다. 홈즈 한번 볼게요. 홈즈. 자, 홈즈 같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현재 홈즈는 오염물질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90 이렇게. 둘 다 이제 90 똑같게 할 거니까 여기다 먼저 바트도 한번 그려볼게요. 쭉 해가지고 바트 이렇게 그렸어요. 바트도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90 이렇게 할게요. 지금 두 기업이 오염물질을 90만큼 해서 전체 오염물질 양이 얼마나 이제 되고 있었냐면 이제 180 이렇게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0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총 오염 감소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모든 오염자들 사이에 중간 앞에 봤던 거 있죠? 거기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는 한계 비용이 동일해질 때 같아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가 달성될 때 그때 비용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밑에 거기 그림 위에 있는 거랑 잘 보세요. 자, 100단위 감소를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50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그림에서 봤죠?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홈즈가 25단위 줄이고 바트가 75단위 줄이는 게 훨씬 더 낫다. 목적 달성할 때 비용 절약적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마지막 단락은 뭐냐면 배출 요금제가 실시됐을 때 왜 비용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되는가를 한번 살펴본대요.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보시면 배출 요금제가 있다면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세요.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면서 더 많은 오염 감소를 한 사람을 더 보상해 줄 수가 있대요. 왜 그런가 거기 나와 있는데 자, 위에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배출 요금이 F 스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F가 만약에 단위당 50달러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50달러. 뭐 이거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배출 요금이 있을 경우에 오염자는 세금 절감에 따른 편익이 오염 감소의 한계 비용보다 클 때 배출량을 줄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한번 보시면은 자, 바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바트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적이라고 여기가 점점점점점 75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얼마만큼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오염물질을 여기서부터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오염물질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지난 앞에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 한계 비용이 바트의 한계 비용이잖아. 바트의 한계 비용보다 여기 나와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요금을 그냥 내는 게 더 편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면적을 칠할게요. 네, 요 면적 바로 이 사람이 요만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 있는 것처럼 바트가 세금을 얼마나 지불하는가 이만큼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면에 홈즈 같은 상황 볼게요. 홈즈는요. 자, 여기서 이제 쫙 최적 상황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홈즈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바로 홈즈의 세금 지불액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배출 요금이 있을 경우 오염자는 세금 절감에 따른 세금을 줄였어. 세금을 절감에 따른 편익이 오염 감소의 한계 비용보다 만약에 더 크게 되면 배출량을 당연히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이 오염물질에 대한 비용을 내는데 그게 MC보다 훨씬 더 얘가 클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배출 요금에서 바트는 75 그리고 홈즈는 25단위를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염 저감량이 줄이는 거니까 저감량이 되는 거죠. 비용 효율적인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각각의 그 수준에서 한계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호머네요. 제가 자꾸 홈즈라고 해서 호머는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거기 밑줄 쳐서 한번 보시죠. 그가 만약에 생산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단위당 50달러의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오염물질 저감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은 단위당 50달러의 돈을 계속 내야 되는데 오염량을 만약에 25단위로 줄인 후에 호머는 여전히 65단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연간 세금이 얼마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50달러에다가 65 이렇게 되네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호머 같은 경우에는 25만큼을 오염물질을 저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원래 얘가 얼마 처음에 했었죠? 얼마 했었냐면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만큼을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머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요. 호머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었냐면 90만큼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이거 2라고 할게요. 2. 호머 같은 경우는 원래 90만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염물질을 얼마나 이제 줄였습니까? 라고 하면 배출량인데 배출량이니까 그냥 이걸 하면 Q라고 합시다. Q. 오염물질 이건 저감량이니까 호머가 배출량이 90이었었는데 요거를 배출량을 줄였어요.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저기 나와 있는 것좀 25만큼 줄였으니까 65만큼은 여전히 배출을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저감하게 되면 돈을 안 내는데 오염물질을 이만큼 배출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금을 65만큼 단위당 세금을 내는데 세금 한 단위당 요금이 50이잖아.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이라고 할까? 호머의 텍스의 크기는 오염물질을 얘는 25만큼 밖에 안 줄였다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단위당 이만큼 되고 배출량이 이만큼 되니까 자, 전체 90개를 얘가 배출하고 있었는데 오염물질 저감량이 25만 저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65만큼은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0달러 곱하기 65만큼은 이만큼의 크기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바트는 오염물질을 많이 줄였어. 바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원래 얘는 90개만큼을 이렇게 역시 오염물질을 막 배출하고 있었는데 줄였어. 얼마나? 75만큼 줄였어요. 그러면 바트가 오염물질 저감량은 이제 75가 되는 거니까 얘는 15만큼은 여전히 배출을 하고 있다니까. 마찬가지로 배출하는 거에 따른 비용을 얘는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바트가 내는 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오염물질 감축량, 저감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오염물질을 90개 다 저감해버리면 어떻게 돼? 배출량을 다 그냥 오염물질 저감해버리면. 그럼 세금은 안 낸다니까? 세금은 안 내는데, 어떻게 돼? 저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최적은 아니고 최적 수준에 맞췄을 때는 여기가 바트의 저감량이 되고 이 크기로 나타내면 자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제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자꾸 뭐 길게 설명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트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트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이제 90에서 시작했잖아.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자, 호머의 배출량은 어떻게 돼? 이게 호머의 배출량이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보면 그래서 이게 호머의 배출량이라고요. 이게 배출량.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 여기 지울게요. 여기 좀 살짝 지워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 25가 뭐라고요? 25가 호머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양이다. 그러니까 전체 90개에서 25만큼을 줄였으니까 호머가 배출하는 양이
이렇게 6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염물질을 너 줄일래 아니면 그냥 요금을 낼래 뭐 그 선택에서 총 오염물질 줄였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세금의 크기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배출 요금의 중요한 이점은 오염 감소를 가능한 한 최소 비용으로 달성한다. 그러니까 선택하도록 하는 거잖아. 너 어느 거 더 선택할래? 그래서 자, 어떤 오염 배출 하에서도 배출 요금 하에서도 오염 감소로 인한 바트와 호머의 한계 비용은 똑같다. 그쵸? 여기 보시면 이 높이가 동일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높이가 오염물질 배출한 이후에 요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되고요. $50보다 높은 요금은 연간 100단 이상의 오염 감소로 이끌어내게 될 것이고 $50보다 낮은 요금은 연간 100단 이하의 오염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요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50이기 때문에 총 이제 오염 저감량이 100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염 요금 비용이 너무 비싸게 되니까 둘 다 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총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양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요게 $50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그리진 않을게요. 낮아지게 되면 높아지는 걸로 할까요? 높아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높아졌어. 이게 이렇게 높아졌어. 그럼 여기가 최적이잖아. 또 여기가 최적이잖아. 그럼 이제 둘이 생산하는 양이 합치면 100단위 이상을 훨씬 더 저감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거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잘 보셨고요. 정부가 이제 피우세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오염물질 저감량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했어요. 세금을 때렸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17페이지 가보시면 똑같은 얘기긴 한데 상한선과 거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